삼성전자는 TSMC와 격차가 벌어질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최근 삼성전자 4나노미터 반도체 수율이 40%에 그친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한 외국 언론사가 내걸은 기사입니다. TSMC는 2014년부터 쓰였던 구형 공정인 블루아르곤과 핀팻 설계를 3나노미터까지 사용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마침 5나노에서 바로 3나노로 넘어갔죠. 삼성은 4나노 틈새 수요를 노리며 3나노부터 유리해지는 EUV와 GAA 설계를 조기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TSMC는 예측대로 3나노에서 구형 공정의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며 20%의 수율을 기록했지만 삼성 역시 4나노미터에서 문제가 생기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퀄컴, 엔비디아 등 삼성의 대형 고객사들은 매정했습니다. TSMC가 한 단계 더 미세한 공정에서 삼성과 똑같이 낮은 수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삼성을 떠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퀄컴의 경우 지난 10여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했을 만큼 삼성과의 애착 관계가 컸습니다. TSMC를 넘어서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힘든데 단골 고객이었던 퀄컴까지 높은 생산 단가라는 페널티를 감수하고 떠나려 한다니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가 갑자기 미소를 짓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떠나려던 이 대형 고객사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직면하자 최근 삼성에게 예정대로 발주를 맡기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데요. 답은 언제나 항상 위기에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8일 유럽을 포함한 캐나다, 미국 등 유럽, 서방국 비행기들에 대한 영공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전날 이들이 러시아 민항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죠.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문제에 있습니다. 세계에 유통되는 네온가스의 70%는 우크라이나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권 국가들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유 국가로 러시아를 지나쳐야 합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로 경유하자니 서방 쪽은 너무 멀고 아래쪽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참으로 어려운 국가들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 밑에는 심지어 이란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네온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매번 비행을 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덕분에 삼성을 비롯한 TSMC가 반도체 회로를 깎는 시가 공정에 필요한 우크라이나산 네온가스를 더 이상 수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거래처는 평소보다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나섰고 TSMC는 우크라이나 현지 거래처들의 연락이 모조리 끊겨버린 것이죠.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미국 반도체 업계 역시 울부짖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산자의 메오트라 마이크론 CEO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네온가스를 대체할 다른 나라를 찾고 있다.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무덤덤했습니다. 이석희 하이닉스 회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원재료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놓았고 최악의 상황에 대해 이미 대책을 수립해 놓았다. 삼성전자 측 역시 입장은 같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반도체 생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양사 모두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음이 확실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뒤에는 뜬금없이 포스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 기업이 어떻게 반도체와 엮이게 되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포스코는 지난 1월 12일 뜬금없이 네온가스 공장 준공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금껏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 잘만 수입해 오던 네온가스를 왜 굳이 임금이 높은 한국에서 생산하려는 거지?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월 16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이 팽배해지며 반도체 업계와 포스코는 긴밀한 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난 3월 3일 포스코는 계열사를 통합 경영하는 포스코홀딩스 지주사를 출범시키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생산업체 TMC와 협력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산소공장에서 반도체에 필요한 네온가스 생산에 이미 착수했다. 폭탄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온가스 수입길이 막힌 상황에서 한국에서 직통으로 반도체 공장에 부족한 물량을 납품하겠다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포스코는 지난 2007년도부터 네온가스 국산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2년 네온가스 수입량은 4.7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0톤을 수입하면서 불과 4년 만에 13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기존에는 기껏해야 네온사인과 같은 전국
그리고 산업에서나 쓰였던 네온가스가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와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결과인 거죠. 당시 포스코는 네온 수입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에 비해 국내 생산 시설이 빈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시킵니다. 네온가스를 생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포집해 압축, 가열, 냉각을 여러 단계로 걸쳐 진행하다 보면 미세먼지, 산소,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순서대로 분리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남는 원소가 이 네온입니다. 즉, 네온가스의 원재료는 우리가 숨쉬는 일반적인 대기라는 것인데 문제는 대기 속 네온 함유율이 고작 0.0018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기체를 다루는 기계 설비들과 플랜트가 필요한데 기계가 큰 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부속이 투입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큽니다. 때문에 이미 네온가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수입해다 써왔던 것이죠.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받으며 거품 경제 폭발과 아베노믹스의 후폭풍 3연타를 맞으며 경제가 박살이 난 상황에서도 명주를 유지하고 있는 건 이런 기초산업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이런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업적으로 돈이 되느냐는 문제는 둘째고 탄탄한 기초기술을 확보해 놓으려던 포스코의 큰 그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날 포스코 측 입장으로는 올해 3분기부터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네온가스 납품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1년 전체 네온가스 수입량 중 25%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들여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가장 고심했던 것은 25%에 달하는 이 네온가스가 전부 반도체 생산에 투입된다는 것이었는데 포스코의 자체 생산 기술 확보로 순식간에 16%에 달하는 과반수의 양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포스코의 아슬아슬한 네온가스 국산화 발표 덕에 한국은 TSMC, 미국 기업들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TSMC가 생산 불확실성을 가지는 상황에서 적기 납품 차별화를 통해 이탈하려던 고객사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기초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본의 수출 규제와 더불어 많은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상 QH였습니다.